전문가 분께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되게 긴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고객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서 실제로 전화가 와서 매출이 한 3배 정도가 펌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하나로 계속 운영을 해서 리드 생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저희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자기 영업하는데 실적을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문제이고요. 아마 각 전선에서 경력도 있으시고 계속 실적을 쌓아오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매출이 잘 안 나거나 자기 실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은 크게 과정이 3가지 단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전체적인 넓은 가운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영업을 마케팅의 하나로 귀속돼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얘기로 봤을 때 영업 전체 중에 마케팅 광고라는 기술이 그냥 일부 그 초도 앞부분의 부분에 차지하는 걸로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3가지 단계가 뭐냐면 리드 생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케팅 업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신규 고객 창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사업은 무조건 망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업하시는 뭐 보험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 리드 생성을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리드 신규 고객 창출하는 어떤 이거에 대한 과정도 아주 복잡한 내용과 그리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저처럼 이런 블로그 그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매체나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또 온드 미디어 뭐 언드 미디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리드 생성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이제 어디 뭐 외부에 저희 같은 회사에 마케팅을 맡기더라도 예산이니까 지출이 되겠죠. 비용이 나가더라도 갖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제대로 시스템이 돼야지만 영업을 실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존 고객, 보통 저희가 구디비라고 표현을 하죠. 구디비를 재차 영업을 해서 그분한테 또 추가적인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소개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있지만 아예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방금 얘기한 리드 고객을 생성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됐으면 보통 저희가 CRM이라고 얘기하는 중간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생품이 뭐 보험이실 수도 있고 중고차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특징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을 가지고서 제가 경쟁 영업사원하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서 그 경쟁을 하나요? 아니죠. 그분이 그 고객한테 제안한 거랑 제가 제안한 거는 물건이 달라요. 근데 보험은 안 그렇죠. 보험은 대부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같은 상품을 다른 영업사원도 똑같은 상품을 접근해서 이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고 저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CRM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고객을 컨택해서 잘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은 마케팅에 속하기보다 뭐 CRM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영업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냐? 저희가 보통 용어 영업 단계에서 얘기하는 크로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로 치면 스트라이커 능력이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도 유입이 됐고 중간에 브리핑도 잘해서 견적도 잘 얘기를 했고 친절하게 자주 뭐 연락도 취하면서 잘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동산 분야만 잘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분야는 어때요? 관여도가 되게 고관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관여, 고관여에 대한 설명은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고관여라는 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일생일 때 한 번만 있거나 아니면 이걸 신중히 잘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고객분에게도 어떤 리스크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고관여여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관여라는 거는 고객이 되게 심도 있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영업과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객이 우려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착안을 해서 미리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되게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보통 고관여는 뭐 성형이나 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같은 상품을 가지고서 다른 영업사원이 같이 경쟁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신차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물건이 다르죠. 물건 자체가 다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서 크로징을 할 때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락을 해보면 이분이 뭔가 열정이 식었거나 계약이 안 부러질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때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님이 지금 이거를 결정하시는데 조금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계약이 잘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중간에 브리핑을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견적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런 부분이시라면 나중에 다른 고객하고 응대할 때도 제가 좀 참고를 하게끔 조금 좀 안내를 해주시면 기왕에 인연이 됐으니까 뭐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고객이 이제 어떤 이런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는 그 영업사원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똑같은 물건인데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물건인데 경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려고 한다. 이러면 본인이 이거를 견적을 맞춰줄 수 있으면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고객도 그냥 귀찮으니까 여러 어떤 응대하고 있는 영업사원 중에서 한 분을 초이스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총체적인 크게 세 군데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세 군데 중에 가장 중요한 데는요, 리드 생성입니다. 리드 생성만 제대로 되면 사실은 크로징 능력이든 중간 과정이든 이거는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 육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중간 과정도 굉장히 잘하고 크로징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신규 고객이 굉장히 계속 육성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된다면 사실은 실적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지인 영업하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한번 영업하신 고객한테 뭐 소개를 받거나 그분들한테 재차 추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영업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짜 어떤 영업을 해서 신규 고객 창출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냥 순수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 워킹이라도 돌아다녀가지고 고객한테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영업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니까 결국은 영업자로서의 어떤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소득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리드 생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규 고객을 어떻게 창출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과 많은 온라인 상황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은 지금 영업하시는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 중에 제가 최근에 바로 올린 것들이 한 10개 중에 8개는 좀 불량한 업체입니다라고 올렸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게 본인이 직접 하면 제대로 되나요? 근데 제일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요. 저희가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몇 번의 경험이 이 시장은 이 판은 이렇구나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더 이상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더 이상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DB 업종은 대부분 블로그로 인해서 오는 인디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반드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를 외부에 맡기기에는 이 관련 정보를 모르고 그리고 이분이 그 블로그를 받아서 하시는 업체든 개인이든 이분이 이거에 관련된 글을 평이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을 누가 봐야 돼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 고객이 보고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할 텐데 이분이 담기는 내용들이 되게 너무 평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들이 10개 중에 8군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8군데에다가 맡기면 TV가 안 뽑히겠죠. 그러니까 TV가 안 뽑히니까 사장님도 블로그를 맡겨서 하는 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려니 뭐 로직도 모르지, 글쓰기 능력도 좀 딸리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이 잘 안 되지, 귀찮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리드 생성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을 전체로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이랑 크로즈 능력은 사장님이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뭐 위에도 있지만 설득의 심리학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김경일 교수님께서 그거를 번역본으로 하신 초전 설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오던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업하는 분들 필수 서적으로 얘기하는 조지라드라는 분의 책들, 이런 것들은 필수로 보셔서 크로징 능력이나 중간 관리 능력은 책을 몇 번을 봄으로써 이거에 내가 스킬을 써보고 하면서 육성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리드 생성하는 건요 계속 변화와요. 최근에 이슈가 뭐예요? 블로그 글쓰기를 챗GPT를 통해서 써서 뭔가 수익화하는 부분에 대한 블로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강의가 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 사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은 DB 생성을 위한 블로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애드 포스트로 수익화하거나 아니면 뭐 체험단 같은 걸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 걸로 해서 뭔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어떤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블로거랑 실제로 전문가와 브랜드 블로그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저희 예시를 들면 저희 쪽에 이제 청소업체에 있어요. 청소업체이신데 좀 소규모로 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리드 생성하는 게 잘 안 돼서 보니까 너무 평이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단은 지수 상승하는 작업을 한 2-3개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분께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되게 긴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고객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서 실제로 전화가 와서 매출이 한 3배 정도가 펌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하나로 계속 운영을 해서 리드 생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나 또 실례를 들자면요. 이제 2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보청기 업체거든요. 하나는 자기네가 직접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최저가 블로그라는 걸 구매를 해서 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이제 대행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본인들이 쓰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막 요약본으로 쓰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냥 시각적인 거나 이런 거는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규 고객이 창출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권장하는 가운데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설득이 안 돼서 기존에 본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진행을 드리고 한 2달인가 3달을 진행하고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경쟁사인데 보청기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아예 블로그 운영 자체를 모르는 데에서 저희가 알아서 운영을 잘 해서 DB 생성은 잘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 어떻게 보면 환자는 아니죠. 손님이죠. 고객 유치를 잘 해드려서 지금은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봐도 블로그라는 거 자체가 그분들 첫 번째 선행된 그 보청기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니까 오히려 블로그가 문제가 되게끔 운영을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는데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를 믿고 맡기실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제가 아까 얘기한 한 8개 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여기도 되게 평이하게 작업하는 데라 작업 몇 개를 하다가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 중단하면서 블로그는 효과가 없나 보다, 이런 결론을 내므로써 앞으로 이후에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블로그로 뭔가 리드 생성하는 걸 해보진 않겠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은 아까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리드 생성하는 거를 반드시 시스템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리드 생성하는 거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들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고, 이게 부실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